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좀 쉽게 생각하기 쉬운 문제, 바로 노년기 빈혈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아침마다 지혜 코너에서 나눠주신 글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지혜 해시태그 068 빈혈. 노화로 넘길 수 없는 몸의 경고등입니다. 네, 바로 이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냥 피곤한 거, 이걸 넘어서 왜 이게 중요한 건강 신호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좀 부쩍 기운 없다? 아님 주변 어르신이 좀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 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빈혈, 그거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좀 심각한 질병의 어떤 신호,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면서요. 노년기 빈혈이 정확히 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원인이나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빈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글을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혈액 속 적혈구 아니면 헤모글로빈 수치, 이게 기준치보다 맞을 때를 말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을 보면 남성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13GLDL 미만, 여성은 12GLDL 미만일 때 우리가 보통 빈혈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그 기준이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엄연한 질병 상태 혹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거나 숨이 차면 아이고 나이 탓인가 보다 하시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는 거죠.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면 이걸 가볍게 봤을 때 어떤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아,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연구들을 보면요. 노인 빈혈이 있으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확 올라가고요. 또 입원율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졸중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 정말요. 낙상 골절까지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그리고 이 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이게 왜 특히 중요하냐면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그런 좀 중증 질환 있잖아요. 그런 질환이 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출혈을 일으키면서 그 첫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은 암의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섭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어이구, 그렇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빈혈, 이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뭔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철분 부족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관 출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분 흡수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신장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부족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이 어떻든 간에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희망적인 부분이죠. 아, 치료가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진단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받을 때 하는 그 전혈구 검사 있잖아요. CBC라고 하는 거. 그 전체 혈구 수치 보는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만 확인해도 충분히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전 검사 결과랑 비교해서 수치가 좀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해봐야 하고요. 아, 건강검진 결과 잘 챙겨봐야겠네요. 그렇죠. 치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주 효과적인 철분 주사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맥 주사 한 번 맞는 것만으로도 며칠 안에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용은 1회 맞는데 한 6만 8천 원에서 한 27만 원. 그 정도 수준인데 의료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오, 진단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있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미국 혈액학회 같은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같은 기관들이랑 같이 협력해서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철결핍 진단,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런 노력이 결국 더 많은 분들이 조기에 더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아,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몸이 보내는 신호, 예를 들어, 아, 피곤하다, 숨이 좀 차네,
기운이 없어 이런 걸 단순히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경고등을 켰는데 혹시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특히 노년기의 피로감, 이거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노년기 빈혈. 이거 꽤 흔하지만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인 상태이고 어떨 때는 더 심각한 병에 숨겨진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 부쩍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계속되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라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빈혈 말고도 우리가 그냥 나이 탓으로 쉽게 넘겨버리는 다른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질병의 신호인 경우는 또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노화라는 그 이름표 뒤에 숨어있는 몸이 보내는 다른 중요한 외침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자기 몸이 보내는 그런 작은 신호들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